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더 네. 다른 측면에서 이어가도록 하지요. 이동훈 대변인이 네. 이렇게 뭐 임명이 되면서 예. 그동안 안개정국이랄까 모호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네. 행보 로드맵이 예. 윤곽이 더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큰 틀은 그렇죠. 전에는 여러 뭐 지인 참모라는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무슨 소린지 알 길이 없다. 그렇죠. 왜 직접 나와서 얘기 안 하느냐. 네. 이렇게 했는데 역시 베테랑 언론인이 대변인으로 들어가니까 네. 요 며칠 사이에 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닥을 딱 추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좀 안개가 좀 걷혀 있죠. 예, 걷혔습니다. 3월 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서초동 아파트 시멘트 동굴에 들어가셔서 그동안에 한 100일 넘게 쑥하고 마늘로만 살았어요.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대충 이 스케줄이 일정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째는 이달 말이나 이달 말에야 얼마 안 남았죠. 뭐 길어야 뭐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예,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 예. 또 하나는 국민의힘하고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좀 활동하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만 하는 건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건지 이거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정도의 좀 그림이 나온 거 아니냐. 스케줄로만 보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하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겠다는 네. 것 하나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보수층과 함께 중도층 네. 나아가서는 이탈 진보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층은 집토끼고 네. 뭐 중도층이라든가 이탈 진보는 뭐 산토끼라고 한다면은 두 마리 토끼 잡는 그런 행보를 펴겠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뭐 가장 이유가 그 지금 누가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18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범 여권은 거의 합치면 200석 가까이 돼요.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야당에서 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문재인 41% 갖고 돼도 저렇게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소한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돼서 민심을 업고 강력하게 그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청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 뭐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어울리는 아우르는 압도적인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희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입당은 언젠가는 하기는 하겠죠. 시기의 문제인데 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만 가지고 되겠느냐. 국민의힘을 정권교체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제1야당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쓰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당을 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원샷 국민 경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좀 열어놓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상황을 봐야겠죠. 앞으로 네. 정치 전개가 네. 어떻게 될지. 네. 또 민주당도 이제 오늘 17일 날 네.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졌고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런 저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해 갖고 거기서 바로 경선에 들어가는 게 더 국민적인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세를 어느 쪽에 하는 것이 더 모으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을 뭐 키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국민의힘 옷을 입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폭넓게 뭐 대권 행보를 하겠다 뭐 이러는 건데 8월 말에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은 처음부터 그 경선 참여를 대권 경선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9월 말에 입당을 하면은
대권 주자들 1차 컷오프 되고 예, 본선 갈 때 같이 예, 경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때도 안 하면은 그 지난번에 안철수하고 오세훈 단일화 했듯이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 윤석열하고 그 단일화 투표를 하든지 뭐 여론조사를 해서 뭐 결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6말 7초에 정치 등판 선언을 하고 그러고는 민심 탐방에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전국을 순방을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건데 그건 결국 자기 세력을 최대한 늘려보겠다. 네. 지지 세력을. 그렇죠.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이제 민심 청취지만 새 확장이거든. 그리고 그것을 압도적인 세력을 보여줘야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도 주도권을 딱 잡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래도 검찰 공무원이었고 또 퇴직 이후에는 저 집에 집거했으니까 민심을 직접적으로 듣는 기회가 좀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좀 열고 국민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여기 대해서 좀 청취도 하고 자기 정치적인 식견도 밝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에 그 대변인 통해서 이동훈 대변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 자유민주주의, 공정 플러스 상식 이랬거든요. 과거 공정이라 하면은 그 조국 같이 이제 탈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대 개념으로 공정했는데 이제 그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하고 좀 가까이 가는 기회의 공정, 뭐 결과의 공정, 모든 사회 전반의 공정을 덧붙이기 위해서 아마 공정에다가 상식까지 좀 더한 그런 개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 더 새 시대를 이끌려면은 변화가 들어가야죠.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또 저는 화합, 화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엉터리 같은 적폐청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사분오열되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 새로운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올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공정의 개념도 이준석 대표가 실력주의에 더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공정한 룰 그런 틀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룰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별로 뭐 세력별로 해갖고 자기들끼리 100m 경주에 한 4, 50m 먼저 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철우 교수 연수대 윤 전 총장의 중마고호 아닙니까? 16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여의도 당사에서 그 초선의원들 모임에 명불허전 보수다 이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철우 교수가 초청 강연을 해서 거기서 뭐 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런 전문적인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 내놓은 화두는 새정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큰 정치로 가야 한다. 이런 화두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새정치 그리고 윤석열의 큰 정치 이게 결합이 돼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큰 정치라는 것은 보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고 큰 정치는 광폭 행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히겠다. 중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적 진보까지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그게 큰 정치 아닙니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새 정치 플러스 큰 정치. 새 정치는 한때 이제 10년 전에 안철수가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 새는 이제 새로운 새가 아니라 철새할 때 새 정치잖아요. 들락날락하고 맨날 이런 참새 정치고 지금 이준석의 새로운 정치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큰 정치를 해서 국민들의 어려움, 이 밑바닥 정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6월 말 7월 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대권 선언을 도전 선언하는 것도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거든요. 이분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7월 말 8월 초 대권 선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뒤로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재형 감사원장보다 더 늦게 한다. 그러면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앞당겨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광폭 행보에 들어갔고 그런 광폭 행보 하나로 드러난 게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나타난 일이 김대중 도서관을 지난 12일에 방문했고 6.15에 맞춰서 그게 방문 사실을 언론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진보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호남에서의 뭐 절대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넓히겠다. 그런 것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본격 등판하게 되면은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뭐 강준만 교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진보 쪽에 학자들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해서 떨어져 나온 사실은 원래는 친문 또는 진보 인사였는데 떨어져 나온 인사들 그런 사람들도 다 포괄해야 그래야만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동안에는 정치 선언을 안 하고 칩거하면서 계속 국민의 관심도는 높아지는 그런 지지율 이르면서 정치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메시지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안개를 깨고 나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간접화법이 아닌 직접화법으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력, 대권에 대한 그 열망이나 그 정치력 이게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도 얼마든지 화합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얼마든지 연대하고 화합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디스를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용하죠. 전에 한동안 그냥 아주 뭐 폄하 발언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새를 키워서 자기 새를 키워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국민의 입에 덜렁 들어가갖고 그게 기생해서 정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런 광폭 행보론이라든가 큰 정치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러한 생각과 거의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저는 얘기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큼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우리 정치권에는 지금 없다고 거의 봅니다. 없죠. 거기에 버금갈 만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몇 분들이 정치적 감각 이런 건 뛰어난 부분인데 그분이 이제 말이 좀 문제가 있고 하는데 거의 저 그런 면에서 김종인은 김종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별의 순간이 뭐 오래 있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검사 출신이 대통령 바로 되는 건 못 봤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또 해명을 했죠. 그런 뜻은 아니었다. 밥 같이 먹은 안상수 전 의원이 괜히 일부 한마디를 좀 오버해서 자기 말로 얘기한 거지. 그런 억울한 점도 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생각하는 방향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3지대에서 힘을 모아서 그 국민의힘도 포괄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는 뜻에서 일맥상통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많은데 다만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종인 손을 잡으면 또 낡은 정치 또 이미지가 자칫하면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죠. 조금 시간을 두고 그 국민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손잡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자기 대권 플랜이랄까 로드맵을 어느 정도 김종인 측에 전달했다고 봐야겠죠. 그 사이에 또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종인도 이해가 된 거고 또 6말 7초에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본격 등판을 하면은 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야권의 원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두루 찾아다니면서도 의견도 듣고 그렇죠. 그런 네. 과정으로 해야지 무슨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을 킹메이커 삼아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해동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에 다소 이견이 있다 한다면은 입당의 문제이죠. 윤석열 그렇죠. 전 총장은 좀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하니까 그때까지 타시오. 그래서 이 입당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랄까 양측 간에 어떻게 보면은 밀당입니다. 그렇죠. 네, 주도권 싸움이고. 네.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원칙론적인 얘기죠. 뭐 국민의힘 당에 경선 일정이 있으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와서 버스 타라. 뭐 이거죠.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이준석 대표 얘기가 또 그거잖아요. 공수처 지금 수사받지 않냐. 또 야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뭐 X파일 얘기하고 윤석열 파일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개인이 어떻게 막냐. 저쪽에서 대포 쏘고 저 미사일 쏘는데 여기도 그 당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지 막아주는 거 아니냐. 뭐 원칙론적인 건 맞죠. 맞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이라는 보호막도 필요하지만 지금 제3세계를 어울리는 제3지대를 어울리는 좀 폭넓은 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견 수렴하고 민심 정치를 좀 접하는 시간을 더 갖겠다. 이 얘기는 뭐 충분히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예. 양측 간에 예. 상당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벌어질 것은 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덜렁 들어갔을 때 어차피 경선이라는 건 새 싸움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좀 찜찜한 게 50대 50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경선 50, 당원 투표 50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국민 전체 경선으로 네.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윤석열 훨씬 총장으로선 들어가는데 머뭇거릴 그렇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당원이 50입니다. 그런데 자기 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네. 그쪽에 아주 터줏대감들 쫙 나와서 세 하게 될 경우 자칫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이번의 경우도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에서는 이겼지만 민심에서 뒤엎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뭐 조율이 좀 돼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뭐 주자들 간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경우 거기에 합의만 하면 뭐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 그건 네. 또 옳은 말이죠. 그것도 옳은 말이죠. 근데 이제 당심이 민심의 귀를 열을 때 그 당이 잘 되는 거죠. 예.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된 것도 사실은 당심이 민심의 귀를 열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저 당심이 민심을 누르고 있거든요. 전 민주당이 완전히 요새 꼰대 정대가 됐어요. 예. 예? 최고위원들 뭐 그 송영길 대표 나가라 얘기까지 할 정도로 당이 자꾸 꼰대 그 과거로 좀 돌아가고 있어서 변화를 거부하는 당이 됐어요. 미래가 없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새로 태어나는 자꾸 패러다임도 바꾸고 새 정치로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그 민심까지 더 열어놓는다면 플랫폼을 더 활짝 개방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차기 대권 도전에서 당연히 저는 월계관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특정 세력의 주눅이 들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진다. 네. 그 특정 세력이 뭐겠습니까? 대깨문들, 그렇죠. 이른바 권리당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여차 뭐 문자 폭탄들 네. 던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주눅 들어갖고 아무 말도 못. 네. 이러니까 지금 민심한테 괴리돼 갖고 우리가 이렇게 4.7 재보궐선에서도 패배를 하고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 소통 부족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냥 또 난리 법쓰고 나가라고 하더구만 나가라고. 송영길은 이 허수아비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 철종 정도 될 거예요. 철종. 강화도령 철종. 갑자기 왕 시켜놔서
강화도에서 남업군 하다가 왕십교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얼마 안 살다 죽었잖아. 힘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송영길은 될 때, 당 대표 될 때 35.6% 득표를 얻었거든요. 2위 홍영표보다 0.59%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겼으니 힘이 없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앞으로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등판을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이제 대변인이 임명이 돼가지고 가닥을 잘 치러는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또 민생 문제라든가 어떤 비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했던데 좀 말에 모호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가지고 좀 국민들이 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모호한 화법, 이게 이제 안철수의 가장 대표적인 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간철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이 언변도 아주 뭐 유창하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식견이라든가 내공이 아주 충분하신 분이니까 직접 이제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게 좀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 안 하면서 또 정치 활동을 하니까 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신이 말을 안 하고 모호하게 하고 했는데 이제 정치 선언을 하게 되면은 직접 화법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자간담회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늘 직접 화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뭐 하태경 의원도 처음에 대권 도전 선언을 했으니까 1등을 어느 정도는 디스해야지 또 자기 입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경선이 본격화되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 자체가 튀어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까지는 별로 새로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뭐 윤희숙 의원 얘기도 하지만 이제 초선이잖아요. 이제 아직 당직도 한 번도 안 맡아봤는데 뭐 이미지도 괜찮긴 하죠. 뭐 김웅 의원도 뭐 검사 출신으로서 뭐 이미지가 괜찮긴 한데 지난번에 당 대표에서 1차에서 컷오프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많긴 많은데 대권 도전까지 새로 한 인물은 지금 거의 다 나왔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인물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하루 뚝 이틀 되는 거 떨어지고 아니죠. 땅에서 푹 솟아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준석이 제일 재밌는 게 나이는 36살이지만 정치한 지는 10년이 넘어요. 11년째. 1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쌓아온 거예요. 그렇죠. 기반을. 그렇죠. 충분히 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언론도 밑바닥 쫄병 기자들부터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도 어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이준석만큼 뭐 공중파든 종편이든 뉴스 전문 채널이든 많이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패널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런 인식을 탁 심어준 거 아닙니까? 많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대언론 그 친화력 좋은 게 뭐 밑바닥 기자들도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은 SNS에 주요 이슈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항상 모바일로 보면서 지하철 타고 다녀요. 지하철 전기권 끊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글을 올려요. 그러면 또 언론에서 그걸 또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때 계속 땔감을 대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머리가 이 36살이만 10년 정치인이다. 그 언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비리에 연루될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과거가 없는 거죠. 왜? 과거 비리 이런 거는 갑을 해야 되거든요. 갑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냥 뭐 젊은이로 산 거예요. 방송 올 때도 보면 킥보드 타고 와요. 그러니까. 킥보드 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새 정치, 새로운 정치를 맡기는 적당한 사람이 지금 대표를 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정치의 이준석 그리고 큰 정치의 윤석열 두 조합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큰
방향으로 큰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예.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진짜 정치 등판이 임박해서 네. 본격적인 광폭 행보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를 갖고 아유, 뭐 기대 많이 합니다. 주시해보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